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93.8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며 낚시 유튜브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입질의 추억. 입질의 추억은 여러 방송 출연과 출판을 통해 수산물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튜버죠. 그런데 이 입질의 추억에게 감히 수산물로 사기를 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한 수산시장 업체가 그에게 병어돔의 무게를 속여서 판매한 것입니다. 이 업체는 저울의 눈금자를 조절해 실제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치기로 실제 무게보다 비싸게 생선을 판매했는데요. 일부 양심 없는 수산업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행해지던 이 수법이 하필이면 낚시 전문가인 입질의 추억에게 딱 걸려버린 거죠. 이후 해당 업체는 저울치기가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사과하고 피해 금액도 보상했다고 하는데요. 입질의 추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협에 찾아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깔끔하게 문제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이처럼 그간 꽁꽁 숨겨왔던 영업 기밀들이 들통나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튜버에게 영업 기밀 들켜버린 프랜차이즈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파리바게트. 2022년 파리바게트의 진열장을 살피던 한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크림 시트 위에 연두색 시럽이 절반 이상 입혀져 있고 과일과 생크림이 번갈아 일렬로 놓여진 모습의 파리바게트의 신제품 샤인머스켓 케이크가 자주 시청하는 홈베이킹 유튜버 조꽁드의 영상에서 본 애플민트 케이크와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인데요. 유튜버 조꽁드가 애플민트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과정이 담긴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인기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시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조꽁드의 영상에는 파리바게트의 표절을 제보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이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상황을 인지한 조꽁드는 직접 파리바게트 관계자와 대화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밝혀진 이 표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날 대화에서 파리바게트 측은 유튜브는 본 적도 없고 해외 사진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해외 사진의 출처라며 보여준 것은 바로 조꽁드의 영상을 캡처해 올린 해외 블로그였다고 합니다. 돌고 돌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유튜버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맞았던 셈인데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파리바게트 측은 즉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출시가 예정되어 있던 이와 비슷한 디자인의 딸기 케이크는 출시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앞으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조꽁드 역시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외 케이크 이미지면 그대로 베껴도 되는 거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간 쉬쉬하던 파리바게트의 영업 방식들이 들통났을 뿐이라며 파리바게트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동안 파리바게트는 여러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파리바게트의 치즈 디저트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은 일본의 르타오 치즈 케이크와 너무 비슷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던 바 있고 파주 프로방스에서 판매하는 키스링을 마늘링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가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고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한 적도 있었죠. 일련의 사례들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진 건 일단 베끼고 보자는 게 파리바게트의 영업 방식 아니겠느냐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번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 케이크의 사진을 그대로 참고했다는 파리바게트의 이번 발언이 공개되자 파리바게트를 향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제품 및 용기, 디자인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부정경제 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로는 상표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대놓고 미투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줄을 이으면서 결국 이번 표절 사건은 파리바게트의 기업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히고 말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베이커리 브랜드인 만큼 이제는 다른 창작자들이 고심해서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그것을 레퍼런스 삼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추가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기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엽기 떡볶이. 학교 앞 분식점 떡볶이에서 커다란 통에 담긴 매운 떡볶이로 말 그대로 떡볶이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엽떡. 그런데 최근 엽떡의 한 지점이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유가 바로 다른 지점보다 양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었다고요?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떡볶이 전문 리뷰 유튜버 떡볶이는 구독자들의 끊임없는 추천에 힘입어 해당 지점에 방문했던 바 있는데요. 김
김가루가 수북히 올라가 있는 주먹밥과 그릇에 꽉 찰 정도로 가득 담겨 있는 떡볶이의 양은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양을 많이 준다는 구독자들의 평가를 증명하는 듯 했죠. 당연히 이 영상은 7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지만 정작 시청자들은 이 지점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엽떡 본사 측에서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한 지점만 양을 많이 주면 정량을 지키는 다른 지점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 달간의 영업 정지를 내렸기 때문이었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유튜버 떡볶이는 따로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등 사태 진압에 나섰고, 네티즌들은 그간 사람들 사이에 심증으로만 존재하던 엽떡의 지점별 퀄리티 차이에 대해 토로하며 양과 품질이 떨어지는 지점은 매점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양을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씩이나 영업 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엽떡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엽떡이 떡볶이네 영상을 계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떡볶이는 엽떡 매니아들도 잘 몰랐던 꿀팁을 하나 소개해줬던 바 있는데요. 바로 엽떡은 비조리 포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죠. 이렇게 비조리 포장을 하게 되면 여러 번 소분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집에 있는 재료로 토핑을 마음껏 추가할 수도 있으니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이 유명해지고 비조리 포장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엽떡은 위생을 이유삼아 비조리 포장을 아예 막아버렸죠.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엽떡 밀키트가 출시되면서 비조리 포장을 없앤 게 위생 때문이 아니라 밀키트의 판매율을 올리기 위해서였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내놓는 엽떡의 대처도 반복되자 사람들의 아쉬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명실상부 대한민국 1위 떡볶이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엽떡이지만 더 오랜 사랑을 받기 위해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조금 더 존중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1위, KT. 최근 망사용료 문제로 인해 많은 유튜버들에게 저격을 당하고 있는 통신사지만 그 중에서도 KT는 이미 1년 전 유튜버 이섭에게 딱 걸려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섭이 KT를 저격했던 이유는 바로 KT 요금제의 인터넷 속도가 실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섭이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10기가 인터넷 요금제를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 속도는 100MB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사실의 이섭은 앞으로 KT와 광고를 찍지 못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폭로 영상을 제작해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정했죠. IT 분야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이섭이었기에 이 영상의 파급력은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에 더해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만든 것은 영상 속에 담겨있는 KT의 고객 응대 태도였는데요. KT 측에서 본인들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버그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죠. 해당 영상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KT가 기술적으로 기가 상품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억지로 상품을 설치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터지며 더욱 큰 논란을 몰고 왔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KT 측에서는 임직원의 명의로 사과문을 게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최저 속도에도 미치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약 3만 명은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과문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결국 KT는 과징금 5억 원을 부여받고 다른 통신사들도 시정명령을 받으며 사태는 일단락되었는데요. KT 역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들이 이용 중인 인터넷 속도를 모니터링해 속도가 떨어지면 자동 감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흐지부지 미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망사용료로 인해 다시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KT.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단연 유튜브죠. 요즘에는 유튜버들의 한마디로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한다거나 잘못된 정보 하나로 멀쩡한 가게가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유튜버들의 폭로가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상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게재되는 경우가 많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 정보를 통해 음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기업 측에서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이전에 쓴소리를
정보들을 흡수하고 이런 영상들을 발판 삼아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유튜버들 역시 보다 퀄리티 높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